목이랑 허리의 그 경계 라인이기 때문에 흉추에서도 위 상부 흉추와 그리고 하부 흉추로 나뉘어요. 그런데 상부 흉추 같은 경우는 목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상부 흉추는 목이 움직일 때 어느 정도 같이 움직여 줄 수 있어야 목에서 나오는 그런 각종 문제들이 조금 덜해질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상부 흉추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목의 문제라고 하는 건 저번 선생님들 안 잡혔던 분들은 이 목에 그 비대칭적인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상부 흉추랑 굉장히 연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하부 흉추랑 그런 식으로 연관해서 굉장히 통증이며 비대칭적인 부분들이 그쪽에서 의외로 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만 보지 말아야 되고, 목이 아프신 분 혹은 목이 뭔가 굉장히 많이 비대칭적인 그런 분들은 목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흉추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조금 볼 거고, 그리고 이게 흉추 부분에서 사람의 체형이 굉장히 딱 봤을 때 윗부분부터 시야가 들어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체형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좀 어떤 식으로 특징이 나눠질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볼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특정 문제라든지 어떤 걸 좀 더 봐야 하나 평가하는 항목, 그리고 똑같이 그 평가에서 좀 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런 방법적인 방법까지도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흉추라는 뼈는 지금 이 하얀 칸에 들어가 있는 그 1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 딱 중간에 등 쪽, 소위 말하는 우리가 등이라고 하는 그 뼈 라인이에요. 근데 빨간색으로 지금 40도라고 이렇게 해놓은 이 각도의 의미는 우리가 이 등과 허리 각각 정상적인 망복의 그 각도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S라인이라고 하죠. 등은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 허리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구조. 근데 등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상에 보통 이 뼈 1번, 그 척추의 등에서도 제 1번이죠. 소라식 1번이라고 하는 T1이라고 그렇게 일종의 그 짧게 말해서 T1 이렇게 말하는데, 이 T1의 윗단면을 그어요. 윗단면이라는 건 제일 아까 그 뒤에 이 사선면 이 부분의 첫 번째 줄, 그리고 그 T12 제일 마지막 등뼈의 마지막 뼈의 하단면을 그어서 이 각도가 40도를 넘긴다면 우리는 등이 그 평균보다 훨씬 더 굽어져 있다, 즉 후만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후만증은 상대적으로 목을 더 무게중심을 앞으로 밀게 하는 거북목이라든지 일자목에 대한 그런 불리함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경추 자체가 받치고 있는 그 무게중심의 부하력에 훨씬 더 상당한 그런 충격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깨, 호흡에 대한 척추 패턴, 그 장기들까지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만증은 정말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긴 해요. 그래서 이 척추에서 일반적으로 그 정형외과 이런 데는 각도를 그렇게 많이 그어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40도를 일단 평균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는 엑스레이를 볼 수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가기는 해야겠죠. 근데 이 척추 자체가 흉추라고 하는 관절 특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뼈 좀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경추. 근데 경추랑은 좀 다르죠. 확실히 뼈들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그 골적인 특징이 더 커져요. 그런데 이 흉추라고 하는 건 갈비뼈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관절들이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다른 관절보다도 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굽기가 쉬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갈비뼈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장기를 보호. 맞아. 무조건 보호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호하는
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그런 장기들이 중간에 있죠. 그 장기가 지금 보이는 이 폐, 그리고 중간에 이 심장. 그래서 더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관절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 흉추를 다룰 때는 호흡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흉추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잘 안 움직인다. 그래서 잘 굳을 수 있다. 근데 잘 굳을 수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게 이 날개뼈에 대한 부분, 이 사이에 대한 통증이 나올 수 있게끔, 이 사이 통증이 진짜 많이 빈발하잖아요. 근데 목 때문도 그렇게 갈 수가 있긴 하지만 흉추에 대한 지금 뼈와 이 갈비뼈 이음부들 있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부정열이라고 하는, 즉 이게 조금 더 어긋나 있거나 아니면 좀 덜 움직이거나 그런 패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 통증들이 있고, 그리고 날개뼈가 우리 저번에 했던 그 대칭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통증이 있고, 그리고 호흡이 우리가 조금 더 다뤄보게 될 건데, 정상적이지 않은 호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호흡적인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등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비대칭이며, 그리고 문제들이라서 그런 거 좀 염두에서 보기는 할 건데, 자, 다시 앞으로 왔을 때, 그래서 이 흉추라고 하는 뼈 특징이 뭐냐, 옆에 여기랑 두 개의 이음부가 있어. 이게 갈비뼈를 닿게 하는 그 뼈의 관절면이거든요. 그런데 특징적인 건 지금 관절 골두 하나만 이음부 다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여기 바디 앞에 닿고, 그 다음 골두 닿고,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다. 근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 그 흉추 뼈거든요. 이거랑 봤을 때 크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즉 이거는 마지막 흉추뼈, 즉 T11은 거의 허리뼈 모양처럼 가까워지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즉 T1, T2는 거의 경추뼈, 목뼈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또 이 뼈 앞코를 좀 봐주세요. 이거는 T6고 이건 T10이거든요. 앞코가 여기는 되게 샤프하고 길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뻗었죠. 이 특징이 뭐냐면, 뒤로 넘어가는데 조금 더 그 어느 정도 넘어가지 못하게 방지시켜주는 그 방지 블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있긴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가동성, 즉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상부 흉추 쪽이고, 상부 흉추라고 하는 데는 목이랑 아까 연관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전하는, 돌아가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강한 그런 관절들이에요. 그래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우리가 이따가도 다뤄볼 것들이 이 회전하는 대칭성에 대한 걸 잘 체크를 해볼 거고, 대칭이 안 나오는 부분을 훨씬 더 잘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여기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회전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덜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부 흉추 위로 갈수록 회전이 더 잘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라고 우리 다음 주에 볼 요추 부분 있죠. 허리에서 회전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디스크 문제, 혹은 각종 척추에서 퇴행성 문제, 그것들이 통증을 굉장히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허리 아래쪽으로 갈수록 회전은 최대한 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위에서는 회전을 우리가 잘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다른 웨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돌아가는 회전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뭔가 힘을 줬을 때 다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그 벤치할 때도 안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데에서부터 조금 출발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쪽이 휘는 것도 한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휘는 느낌.
그 요추든 흉추든 돌아가지 말아야 될 때가 조금 더 돌아가는 그런 경우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랫부분에서 더 못 잡아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클 수 있어요. 일단 이 장기를 지지하는 그 보호 기능과 그리고 회전하는 그런 부분이 흉추에서는 큰 고락적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게 있어. 얘 아까 척추, 흉추뼈는 12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갈비뼈는 어떨까요? 갈비뼈는 몇 개예요? 문제선님. 갈비뼈도 맞아요. 12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재밌는 게 11이랑 12는 이게 앞에서 이 흉골이라고 하는 부분만 이어져 있지, 뒤에서 척추뼈로 가는 부분에서는 떨어져 있어요. 얘네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얘기했구나. 척추 11이랑 12는 지금 아예 이렇게 뒤에서만 갈비뼈가 뼈가 뻗어져 있고 앞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건 부유립이라고도 하고 그냥 떠 있는 갈비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복막 장기들, 후복막 장기라는 게 뭐냐면 뭐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비장이라든지 그런 뒤에서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장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비뼈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근육들, 이게 지금 다 흉추들이랑 연관되어 있는 근육들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 근육군들은 우리가 저번까지 좀 많이 다뤘었던 근육군이고, 이게 계속해서 중첩돼서 또 나오는 것들인데, 특히나 호흡을 하면서 조금 더 중요시 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 견갑거근, 상우거근, 그리고 지금 하우거근, 이런 부분들이 될 건데, 또 계속해서 반복을 하긴 할 거니까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근육들이 레이어드 돼 있다는 것 조금 더 인식을 해주시고,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지금 흉추랑 이어진 그 갈비뼈가 호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그걸 조금 알아볼 건데, 두 가지가 크게는 두 가지로 움직여요. 하나는 펌프 핸들 모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버킷 핸들 모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아예 생소할까요? 호흡을 할 때 갈비뼈는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거, 즉 지금 펌프 핸들과 버킷 핸들 중에 위 아래로 갈비뼈 수평면을 기준으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위와 아래로 움직여요. 그게 수평의 지금 전후 직경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이게 버킷 핸들이라고 하는데 양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동이에서 그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들려고 할 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 갈비뼈의 모양이 숨을 들이마실 때 그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 방향의 움직임. 그리고 펌프 핸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앞뒤로 커졌다가 다시 뒤로 뺏겼다가 그 부분의 움직임. 그래서 옛날 그 수돗물을 조금 더 손잡이로 퍼올리는 그 펌프 자체에 그런 게 있다고. 그냥 지금 손잡이도 마찬가지긴 하네. 그 수돗물 이렇게 키려고 할 때 위로 쫙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고 그 방향성. 그래서 옆과 앞으로 되어 있는 그 흉곽의 움직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안 나오면 그 방향으로 또 흉추가 굳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갈비뼈가 흉추랑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갈비뼈를 이쪽 제일 마지막 끝에 가슴 아래에서
갈비뼈가 제일 마지막 만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어졌죠. 그 갈비뼈의 제일 마지막 공간을 그 갈비뼈 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앞에 돌았을 때 이 부분, 이 제일 끝 부분, 이게 서브코스탈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90도보다 더 작아야 돼요. 즉 이게 이 각도가 네네 맞아요. 그런데 거의 약 90도에서 조금 더 작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커져 있으면 그게 갈비뼈가 보통 떠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떠 있는 그 기준에서 후만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떠 있을수록 우리가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복근 있죠. 복근 중에서도 그 익스터널 오블리큐, 그러니까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외복사근이 짧아져 있고 내복사근이 조금 더 굉장히 늘어나 있다고 표현을 해요. 좀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히 말하면 갈비뼈가 일단은 벌어져 있으면 일단은 복부 근육이 1차적으로 조금 늘어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큰데, 바깥쪽으로 조금 더 딸려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그 바깥쪽 딸려가는 건 외복사근이 조금 더 짧아져 있고 내복사근이 조금 더 길어져 있고, 반대로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좁아져 있는 그런 경우, 90도보다 좁아져 있는 그런 경우는 내복사근이 상대적으로 짧아져 있고 외복사근이 길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복근이 굉장히 많다고 했을 때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근육은 일단은 짧아졌다가 늘어났다가 그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복근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 늘어나지 않으면 그게 그닥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들은 막 복근 운동 잘못해가지고 보강만 엄청 많이 올라가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기 자체가 압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 장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하숙중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보강만 올리는 그런 복부 근육들이 그렇게 좋은 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흉곽 90도를 기준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해봐요. 윗몸 일으키기 했을 때 조금 더 흉곽의 대칭성에서 더 벌어지는 쪽이, 보통 아까 말했던 그 외복사근이 조금 더 짧아져 있고 그 부분으로 흉추의 회전이 잘 안 나와요. 더 굳어져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 중에 하나라서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도 이게 호흡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측만증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살짝 이렇게 뒤 잡아봤을 때 들이마시는 호흡이랑 내쉬는 호흡에서 이게 비대칭성이 얼마나 다른가, 그거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90도의 기준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술통형 흉곽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이따가 봐야 될, 체크해야 될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몸통 형태이긴 한데, 앞뒤로 직경이 퍼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게 불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아래로 쭉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수평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리를 너무 꺾기가 쉽고 상대적으로 갈비뼈를 위쪽으로 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점점 짧아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형태가 생각보다 후만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 체형이고, 그리고 지금 보는 이게 복근의 종류들이요. 근데 복근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드 형태가, 이 순서 조금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일 깊은 층에 있는 게 이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라고 하는 횡복근. 횡복근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제일 깊은 곳에 있고 가로로 있어요. 가로로. 근데 이게 코어의 핵심 근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근육, 그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복사근. 이 내복사근은 조금 더 골반에서 이 복부 백선이라고 하는 쪽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아까 그 갈비뼈 하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경우는 인터코스탈 오브도미니스 오블리큐라고 하는 이 내복사근이 짧아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레커스 어브도미니스라고 하는 복직근이요. 이 복직근 그 3자 만든다고 했을 때 조금 제일 많이 빨리 올라오는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잘못 키워졌을 때 문제는 조금 허리 디스크 잘못해서 유발할 수도 있기는 한데, 또 하나는 배만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뭔가 개구리배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수축하면 그런 근육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아까 말한 익스터널 오브도미널 오블리큐 외복사근. 외복사근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지금 안으로 체를 끌어당기는, 즉 갈비뼈를 조금 더 벌릴 수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수축하면 등을 젖히게 되는 그런 근육들, 제일 밖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표층 근육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말한 이 흉추의 체형의 형태를 보자면, 흉추 같은 경우는 크게 질환적인 부분들은 지금 이것과 이거 특징적인 거 조금 체크가 될까요? 일단은 흉추에서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 건 측만증을 조금 더 대칭적인 부분에서 다뤄야 될 게 많아서 그 거의 다음 분과에서 따로 보기는 할 건데, 측만증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이제 내가 생활 환경에서 틀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지만, 이게 원인 불가한 그런 측만증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거는 물론 생활 환경에서 자세 때문에 삐뚤어진 그런 경우들을 좀 다뤄볼 거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물리적인 압박이 뭐 날개뼈의 비대칭성, 어깨 높이 차이까지도 유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부분이고, 그리고 이 발의 체스라고 하는 건 아까 앞전에 말한 그 술통형 흉곽이라고 하는 앞뒤 직경이 커지고, 그리고 갈비뼈가 수평면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통은 가로 직경이 이 세로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2대1의 비율이에요. 근데 이 지금 세로의 비중이 1대1이 된 거죠. 그 정도로 그 부분이 지금 슬통형 흉곽이라서, 슬통형 흉곽 같은 경우는 호흡이 짧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목 쪽 아래에 있는 긴장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게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 이건 후만증이에요. 후만증은 뒤로 계속 여러 생활 자세 때문에 요즘은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패턴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머리는 앞으로 계속 밀려나와요. 그리고 등은 뒤쪽으로. 근데 이게 질환적인 부분에 일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태어나서 뭐 그런 염증 혹은 종양, 각종 뭐 요즘은 어느 정도 성인 여성들이 그 퇴행으로 골다공증이나 뭐 뼈의 그런 변형 질환들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게, 이게 추간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게 수액이 빠져나가서 올 수 있는 게 또 후만이라고 해서, 그런 거 제외하고는 요즘은 거의 일상생활 자세 때문에 생기는 그런 후만증이 좀 많다고 봐요. 이거 이 두 개는 하나는 새가슴이고 하나는 오목형 가슴.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선천적인 것들이라서 이게 크게 질환적인
큰 문제들이랑 이어지진 않고 체형적인 관점에서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등에 대한 부분 유무보다 가슴에 대한 뼈 위치가 조금 더 뒤로 가거나 조금 더 앞으로 오거나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체형에 대한 이 체크랑 그래서 옆모습에서 보면 각각 이래요. 일단은 이 가슴이 들어간 이 부분들은 등에 대한 기준은 일정해서 크게 질환처럼 다루지는 않지만 지금 원통형 가슴처럼 직경이 커지고 그리고 후만증 일반적으로 이게 기울어지면서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거라 그리고 측만증으로 지금 측만증이 근데 보통 되는 그 기전이 이 후만으로 와서 그게 돌아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측만증은 보통 뒤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그런 식으로 와서 이 질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뤄야 되는 것들은 후만과 측만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